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 홍인철 원장입니다. 이런 중대한 역사적인 날에 다 참석을 해주시고 지금 뉴스 다 보셨나요? 보고 계셨나요? 제가 이게 설명의 날짜 잡는 특이한 재주가 있어요. 항상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옛날에 큰 설명회 할 때는 첫눈 오고 그랬고 작년에 저 겨울방학 설명회 하는 날 혹시 작년에 대폭설 난 날 기억나시나요? 네, 그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태어난 지 한 달 되는 아기를 안고 아침에 눈이 오는 걸 보면서 올해도 망했구나.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배달시킨 게 안 와가지고 차로 가서 저희 김판성 원장이 이렇게 도시락을 짊어오고 그랬는데 오늘 하필 또 이런 중차대한 일이 있었네요. 네. 뉴스는 참고하시고, 김밥은 좀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 얘기 안 하면 안 드시는데 드셔도 되고 가져가시면 보통 애들이 먹잖아요. 사실 이제 사실 초등반 모집을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자기주도 학습이라서 어느 학년이라든지 받는 애들을 받아서 하는데, 제가 초등반 모집을 이렇게 설명해서 하는 이유가 이제 초등수학, 중등수학, 고등수학 제가 원래 항상 설명할 때 청심환을 먹는데 오늘 너무 중간 관계로 안 먹었더니 정신이 없네요. 네. 그래서 모집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제가 예전부터 3학년도 가르치고 4학년도 가르치고 이제 하는데 몇 년 전부터는 초등반 모집 설명을 해서 애들 가르치면서 오랫동안 제가 이제 고2, 고3만 가르친 게 아니라 초등들을 가르쳐 오면서 이제 계속 이제 보고 있었는데, 저희 반 같은 경우가 저희 반이 대부분 화목에는 다 밤에 오기 때문에 그 화목에 아까 말씀했듯이 없잖아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작년에 6학년들을 화목에 제가 5학년이나 6학년을 보통 제가 4시에서 6시 수업인데 저는 이제 3시부터 수업을 해줬거든요, 초등은. 그래서 얘네들은 3시간 수업을 하고 1시간 테스트 보내고 1년을 보냈더니 거기서 이제 물론 중간에 그만둔 애도 있지만 잘 살아남은 애들은 한 명은 이제 고등수학 하고 있고 한 명은 중등수학 하는데 기출도 다 맞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화목에 내가 놀 게 아니고 애들을 모집해가지고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생각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화목 하다가 화목 토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5학년 때부터 화목에 계속 하던 아이가 계속 중등하면서 지금 잘하고 있는 아이가 보강을 하면서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 저희 반에 와서 수업을 들어보더니 본인이 어머니가 놀랐어요. 자기는 토도 나가서 진도도 빼고 거기 고등학생들인데 해보겠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더 늘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그런 게 긍정적인 신호로 봐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소개도 안 했고, 잠시만요. 정신이 없어요. 나라가 역사적인 날인 것 같아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든 어쨌든 역사적인 날인 건 맞잖아요. 참 그런 순간이. 네. 제가 태어난 해에 마지막 전해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이게 나이를 얘기하게 됐군요. 제가 79년에 태어났을 때, 3월에 태어났을 때, 연말에 계엄이 있었고요. 마지막 계엄이. 제 아들이 태어나고서 한 달 뒤에 계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역사적인 순간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분당에서 한 15년, 16년 차 가르치고 있고요. 중고등학생들 많이 가르치고 당연히. 초등은 예전에 U2M 처음에 들어올 때 들어와서 3학년, 4학년도 가르쳐 봤고요. 보통은 5학년부터 이제 6학년을 계속 가르쳐 왔는데, 아까 저기 박민희 선생님 얘기했듯이 4학년은 그럼 왜 좀 고려를 안 하냐고 얘기하면, 제가 4학년 중에서 고등수학하고 저희 반에 지금 중등 중에서 초3 때 고등수학 한 애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가르쳐 4학년을 앉혀놓으면 어머님들이 채점하고 저도 지금 6학년도 어머님 채점하면 채점한 거 보고 저도 와서 이게 다, 초등 같은 경우는 중등이랑 달리 제가 오면은 다 하나하나 채점 다 안 돼 있으면 다 보거든요. 요거 풀어 하면 이제 어떤 어머님들은 그냥 내비두시는 어머님도 있지만 어떤 어머님 직접 다 채점하시고 오답 있는 걸 다 써서 주세요. 포스트잇에. 그럼 저도 이제 그거 해놓고 알려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4학년 정도 애들은 잘하는 애들이라도 일단은 앉아있질 않아요. 앉아있다가 쪼르륵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별 성향인데 성향에 따라서 좀 협의가 필요하다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중고등 수학 학원, 이제 초등 수학 학원이랑 달리 제가 저희 학원에서 가르쳐보고 중고등 수학 하는 데서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다른 게 초등이랑 중등 전문 학원이랑 저랑 저희 반에 왔을 때 가장 다른 점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공부량이에요. 공부량이 제가 이제 보면은 공부량도 있고 방법론도 있는데, 공부량이 보통 초등학생 반 가면 이렇게 너 쌤 얼마나 숙제했어? 그럼 2장, 5쪽에서 이제 동그라미 치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오면 제가 잘 달래서 숙제가 많지 않고 네가 푸는 거 볼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동안에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거든요. 가스라이팅도 하고 주변 애들한테 중학생한테 뭐 하라 하는 것도 듣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양을
이게 당연한 거야? 안 해오다가도.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저희 6학년이었던 애들이 보통 이틀이나 3일 가면 센을 한 단원 반, 뭐 두 단원 이렇게 숙제를 내도 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당연히 한 단원을 한다는 거, 그 문제가 많은 걸 한다는 거를 알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사실은 중등수학 갔을 때 그게 점수로 이어지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센 C를 풀고 어려운 걸 푸는 것보다 사실은 B 자체를 한 번에 많이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를 안 풀고 B를 충분히 다지고 간다라고 얘기한다는 사람들이 있어도 저는 그 B가 2장, 3장씩 풀면 어차피 다 까먹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팍팍팍 나가야 다시 복습을 해야 의미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습관을 잡으려면 5학년, 6학년부터 해서 공부량을 늘려야 된다는 거. 공부량을 늘려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복습을 잘 안 해요. 제가 이제 다른 학원이나 뭐 해서 와서 교재를 가져와 보면 이게 푼 게 있고 자기가 별표 쳐가지고 있는데 다시 풀었다고 해서 다시 다 동그라미가 이쁘게 쳐 있어요. 되어 있고 뭐 참 잘했어요. 전 이제 절대 그런 거 안 써주는데 써 있는데 물어보면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그럼 너 이거 몰라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그럼 물어봐서 풀었는데 동그라미 쳐놓고 그럼 다시 풀어봤어? 그럼 한 번도 다시 안 푼 거예요. 사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제가 보면 깜짝 놀란 게 조금 심화 교재 같은 게 사실 초등은 심화 교재 아니고 쌤 B 같은 경우는 풀면은 그냥 쭉 풀거든요. 네.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번 이제 그 수랑 별로 안 친해서 연산이 많이 필요한 경우 있는데 보통은 푸는데 그 B나 이런 거 디딤돌을 풀고 나서 심화서를 풀어서 최상위를 풀거나 뭐 딴 거를 풀었어요. 풀었을 때 반타작을 하고 막 그 60%가 또 제대로 못 푸는 문제를 풀었을 때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면 센 B를 다시 복습을 시키고 이거는 만약 풀어야 되면 가르쳐주고 다시 복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똑같이 2장 풀듯이 조금씩 나가면서 선생님이 알려주면 그냥 동그라미에 쳐요. 근데 죄송한 선생님이 그거 머릿속에 한 개도 안 남아요. 그리고 그 안 남는 게 그 자체가 그러면 그걸 푼 경험 자체가 되게 아이한테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 싫어하게 되고 어렵고 난 수학 못한다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등에 가서 심화 있는 거를 밑에를 탄탄하게 좀 다지고 나서 양으로 좀 다지고 그걸 풀었을 때 모르는 거는 이건 원래 처음에 모르는 게 힘들지만 내가 알려주고 다시 복습을 하면 네가 기출까지 풀 수 있어 라는 경험은 아이들이 가서 내가 진짜로 이만큼이나 많이 풀고 심화도 안 되면 물어봐서 풀고 복습을 해서 기출을 보는 거구나까지 이어지면 좀 선순환이 되는데 그냥 단순히 여기 풀고 여기 선생님이 모르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항상 나는 수학을 못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려면 첫 번째는 공부량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쌤 B를 풀면 최소한 이틀에 오면 한 단원은 풀 수 있는 사람. 이게 지금 초등학생은 안 될지 몰라도 잘 얘기를 해서 다독 제가 좀 약간 제가 재밌기도 하지만 좀 무섭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온탕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또 하게 만드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중고등 수학을 아는 사람이 보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게 저는 초등 수학도 그렇고 중등 수학도 그렇고 초등에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초등의 내용이 아닌데 중등 내용 그냥 가져다 놓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초등 전문이면 문제를 건너뛸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설명을 하고 알려주겠죠. 저는 이제 그런 건 지워요. 아이한테 얘기해줘요. 이거는 중등에 가서 너 이거 배움할 수 있는 거니까 지워. 그러고 사실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등이든 특히 중등에도 정리를 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중등의 최상위 같은 경우 2학년, 3학년 책들이 다 고등수학에 나온 곱셈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저는 안 풀려요. 그래서 중등 그 심화서는 대체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블랙라벨이랑 A급. 블랙라벨이랑 A급은 아까 저기서 이제 못 푸는 아이는 힘들다고 하지만 만약 푼다면 블랙라벨이랑 A급이 중등이 난 이유는 거기는 고등 거 안 배우고도 사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사실 근데 최상위는 그냥 딱 고등 수학에 있는 쌤 B단계 문제를 가져다 놨어요. 이제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울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이거는 뭐 다른 학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강사의 역량인 것 같아요. 강사가 수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국 그 아이한테 투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초등부터 고등학교 가서 대학 가거나 의대 가거나 한 애들까지 가르친 경험이 되게 많은데 물론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 가는데 결국 제 말을 잘 듣고 저를 잘 따라서 좋아했던 애들 중에서 잘했던 애들은 나중에 고3 가서 문제를 푸는 거 보면 저랑 접근 방법이 비슷해져요. 수학을 바라보는 느낌이. 재밌는 건 저도 인간이니까 약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오랫동안 가르치니까 고3 가는데 약점이 없이 애들을 다 알려준다고 이제 노력은 하지만 약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약점도 비슷해지더라고요. 강사의 역량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의 약점은, 세는 거를 싫어해요. 이렇게 하나씩 세는 거 있잖아요. 문제. 세고 하나씩 쓰는 걸 싫어해서 저한테 오래 배운 애들은 같이 쓰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뭔가를 좀 바라보는 관점을 좋아하는데 그건 약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등 가면 이런 거 2차 함수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뭐 이런 게 이차함수 그래프인데 여기에 축이랑 여기 앞에 뭐 예를 들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으면 여기 A랑 C랑 했을 때 이제 이 B의 부호를 정하는 게 이제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축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초등학생이 중등 과정을 배우더라도 이 축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 되면 다시 설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나오는 것도 전부 판별식으로 설명하고 중등에서 평행이동 나온 것도 고등 평행이동을 알려줘서 계속 알려줘요. 이건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미안하지만 거기 책 나온 것처럼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등까지만 이제 내신을 하시는 분들은 암기하는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게 오른쪽에 있으면 이런 걸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게 가장 제가 싫어하는 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그래도 고등수학 가르쳐서 내신까지 그러니까 이게 강사의 역량을 얘기를 드리는 게 중등을 진도 나가는 거랑 중등을 이동 학군지에서 내신을 시키는 역량이 다르고요. 고등을 선행을 하는 역량이랑 고등을 심화를 가르치고 내신을 하는 역량이 다르고 수능 문제 단순히 수능 문제에 있는 평가원을 가르치는 거랑 수능 문제 평가원을 가지고 엔제랑 모의고사까지 다 풀리는 능력이랑 거기서 수리논술까지 하는 영역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중등 수학의 2차 함수를 가르치려면 최소한 고등 수학의 선행 심화해서 내신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힘들더라도 다 힘들어해요. 지금 여기 지금 초등 학부모님들 많으신데 저희 반에 와서 하면 나중에 들어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수업이 재밌는데 너무 힘들어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 중2 여자애도 그러니까 전날 숙제한다고 밤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온갖 짜증을 부리고 저한테 와서 수업을 받고 그날 가면 너무 즐겁게 타고 집에 가는데 그날 이제 기분이 좋다가 안 좋아지고 전날 밤에 이제 지옥이 되고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공부량에 관계된 거라 얘기를 하고요. 사실 초등 과정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초등 과정은 사고력이랑 이거보다도 제가 항상 예전에 저는 이제 저희 이제 중등부터 많이 받을 때는 항상 강조한 게 제발 연산이라도 제대로 하라 하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사고력도 했고 뭐도 했고 뭐 최상위도 했고 하는데 막상 까보면 1-1에 연산도 못해요. 그래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연산 제가 옛날에 저 초등 강의하는 거 초등 수학하는 거 길게 설명해 할 때 저희 옛날에 배운 거 있죠. 덧셈 하면 이렇게 하나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 셈을 했을 때 내 최상위 냈고 동그라미 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산을 하면 저희 덧셈 하면 이렇게 한 자리 올리고 빼고 그럼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최상위든 뭐든 한다고 하면 알려줘요. 저는 아이의 의지를 꺾진 않거든요. 대신에 최상위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자기가 소화되는지를 보고 소화가 안 되면 아이한테 얘기는 해요. 네가 이게 안 됐으면 앞에 이거 복습을 하자. 대신에 이거는 내가 따로 조금씩 알려줄게. 그러니까 아이의 의지는 꺾진 않아도 주안점을 두는 건 저는 여기까지만 해요. 초등 수학은. 그러니까 디딤돌 기본 응용 합본판이 있고요. 세니 BC가 있으면 저거를 나갈 때 내용 설명해주고 예를 들면 한 단원 숙제를 해요. 하면 저는 시험은 항상 여기 보면 얘네들 단원평가가 1, 2 학습평가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시험을 봐요. 보통 근데 초등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초등 거를 안 돼 있어서 초등 거를 하는 애들은 금방 나가요. 그러니까 초등 거는 금방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금방 나간다는 거는 이제 그 분당에서 그래도 뭐 초등학교 때 학원도 다니고 연산도 하고 뭐 기저계산법도 하고 구몬도 하고 이런 애들 일반적으로 초등은 되게 편하게 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걸 하는데 만약 뭐가 연산이 부족하다. 힘들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외국에서 컸다던가 뭐 어릴 때부터 수랑 안 치여서 도망 다녔다던가 아니면 뭐 늦둥이라서 너무 엄마랑 친하게 지내다가 수학을 잡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즐겁게 놀던 엄마가 왜 갑자기 공부를 하라 하지? 뭐 이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중고등학교를 쭉 가르쳐서 졸업을 시키면 거기 늦둥이가 있으면 그럼 나중에 늦둥이가 와서 가르친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고등학교 가르칠 때 이렇게 와가지고 안녕했던 애들이 다시 고등학생들 이런 많은데 항상 늦둥이들이 첫째에 비해서 학습량이 나중에 보면 머리가 더 좋은 경우도 있는데 공부 능력이 좋은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습관이 안 잡혀 있어요. 그리고 엄마랑도 불화가 더 심해요. 공부를 시작하면. 왜냐면 첫째는 그래도 좀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고 원래 그런 엄마라니 하고 뭐 받아들이고 했는데 둘째한테는 한없이 좋은 엄마 아빠였잖아요. 자기 공부하는 거 안 하고. 그래서 뭐 꿈도 뭐 그 공부 관련된 게 아니라 막 보석 디자이너였다가 뭐 치어리더였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공부하라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이제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랑 사이가 좋긴 하지만 뭔가 더 배신감을 느끼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그 연산책으로는 기저귀 개선법보다도 저는 요새는 센 연산 있잖아요. 센 연산 있는 거를 연산이 안 된 애들은 요거 숙제하면서 한두 장씩 계속 이제 내가지고 하고 채점은 초등은 제가 하기보다는 보통은 본인이 시키기도 하는데 너무 어리면 보통 어머님들이 해주시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머님들 그게 더 마음이 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근데 해주시면 제가 다시 봐요. 안 돼 있으면 제가 또 성격이 약간 그 보기랑 다르게 진짜 꼼꼼한 편이라서 한 개도 그냥 넘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보고 체크를 하고 하면 어머니랑 써서 이제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기 목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초등 과정을 하면서 목표는 빠르게 나가서 많이 풀리는 거, 공부량 늘리는 데 집중을 하고요. 그러니까 같은 쉬운 건데. 그러니까 공부량 늘리는 거는 어려운 걸 하면 할 수는 없어요. 자기한테 부담이 없는데 내가 앉아서 많이 하는 거. 이 공부량 늘리는 데 중앙점을 두고요. 두 번째는 너는 매일 오면 여기서 시험을 하나씩 본다. 시험을 하고 나면 오답을 한다. 이 습관을 들이는 데 중앙점을 두고 연산이 안 되면 연산을 추가한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까지 배우고 나면 사실 그 초등학교 때 모든 배운 내용을 중학교 가서 다시 수학적 용어로 제정해서 다시 배우거든요. 어차피 내용은 거기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사실은 초등은 설명해 주고 본인이 문제 풀 때 그런 습관 가가지고 글씨를 쓰는 습관 있잖아요. 남자애들 보면 이렇게 칸이 있는데 이 칸이랑 상관없이 쓰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계산은 여기다 했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고쳐지진 않아요. 잔소리를 계속하고 더 웃긴 건 잔소리 안 해도 나이가 들면 고쳐지기도 해요.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잔소리를 해서 결국은 하는 거고, 센 C는 처음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안 나오고 B만 빨리 나가서 복습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일단 숙제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C를 네가 풀기 힘든데 여기까지만 고민해와 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걸 애들이 가서 충분한 시간을 내서 고민할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다 모른다고 오겠죠? 그래서 숙제는 항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쉬운 걸로 많이. 그리고 어려운 건 저랑 와서 같이 고민하고 그냥 알려주는 거. 이렇게 해서 초등은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목표는 시험 보는 습관이랑 공부량, 그 다음에 연산 정확히. 그게 초등학교고요.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사고력 수학 수업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 U2M 옛날에 여기 들여가지고 여기서 U2M 처음 창업했을 때 4학년, 5학년 사고력 수학 수업을 했는데, 제가 U2M을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접었거든요. 접은 이유가 공부량이 작은데 조금 쉬운 거하고 조금 어려운 거하고 조금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만큼의 센 B 정도를 왕창 연습을 하고 올라가야 아이들이 탄탄한데 요 난이도 요만큼 가르치고 요 난이도 요만큼 가르치고. 그러니까 초등 학원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되게 얇은 책으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근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애들을 많이 시키는 건 쉽지 않으니까 조금씩 시킨 다음에 그다음 심화에 대한 욕구도 채워주는 거잖아요. 되는 애가 있거든요. 뭐 머리가 아주 뛰어나던가 아니면 어릴 때 딴 걸 많이 했던가. 근데 그 아이들 말고 나머지는 다 거의가 부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 문제를 봤더니 그냥 중1 1차 방정식 활용에 나오는 문제인데 그걸 길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실제 식을 써야 되는 1차 방정식 활용 문제가 중등이 이만하면 그 똑같은 문제를 이만큼 늘려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국어적인 해설이 많거든요. 뭐 날이 좋은 봄날에 철수가 갑자기 어떻게 가다가 이런 얘기를 써놓고 이제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나. 그래서 사실 좀 약간 부정적이고요. 사실은 1차 방정식 활용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시험이 1-1이 있던 시절에는 되게 힘들어했어요, 애들이. 방정식 하는 거를.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활용 특강도 하고, 제가 6학년 만에 가르칠 때 그 부분을 막 20번씩 가르치고, 저도 지금 제 수업 자료 가면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만 한 1000문제씩 있거든요. 요새는 그건 안 해요. 요새는 제가 1-1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지만 1차 방정식 활용보다는 1차 문자식이랑 1차 방정식 식 쓰는 거랑 연산이랑 그 다음에 주안점을 두는 게 정비례 반비례 할 때 그래프 그려서 거기 찍어서 이해시키는 거 활용이랑 여기를 제일 힘들어하는 거를 하지 활용은 많이 안 하는 이유가 활용이 1-1에서 시험을 안 보다 보니까 2-1에서도 시험이 많이 안 나오고 결국 고등수학에서 시험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완화를 한다. 대신에 우리가 잡아야 될 거는 1-1에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문자식,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한 그래프, 이제 그거에 대한 중간점을 두는 거고요. 그래서 중등이 전 처음 나가면 뭐 교재는 저희는 사실은 아무 교재나 다 하는 학원이라 저는 일단 들고 오면 그 교재 다 하거든요. 뭐 중간에 오면 거기 오답부터 다 시켜요. 제 수업이 되게 특이한 게 어느 학원에 와가지고 딱 왔는데 책을 깠는데 앞에서부터 풀었는데 중간중간 비어있고 막 그 오답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첫날은 저도 예전에 초보 강사할 때는 첫날은 되게 멋있게 내용 설명을 해서 얘를 보내야 날 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거 밀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러진 않아서 그냥 얘기해요. 오늘은 되게 재미없겠지만 미안하지만 여기를 비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아이한테 물어봐요. 이거 다 내가 오답 시켜주고 앞부분 메꿔줄 테니까 그걸 할래? 아니면 접고 새 출발할래? 물어봐요. 근데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아이 성향에 따라서 남자애들 이제 쿨하게 밀어놓고 새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만나면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말을 하면 제가 그냥 너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고 하지만 또 불만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그날 와서 첫날 와서 그냥 제가 자습실 안 보내 4시간 동안 그 오답만 다 시켜서 보낸 경우가 있어요. 그럼 기억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저는 또 완결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개념 원리로 나가고 개념 원리 처음 나갈 때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이 4학년도 있고 5학년도 있고 6학년도 있으신데 초등과 나가는 거랑 중등 나가시면 속도도 느리고 되게 애가 못하고 힘들어하지 않나요? 뭔가 되게 힘들어하고 성취도 안 하고 풀다가 졸고 일단은 자기가 되게 쉽게 팍팍팍팍팍 풀릴 때 아니고 하나하나 되게 뭔가 어려우면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고 되게 졸려요. 그래서 진짜 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난이도가 많이 달라요, 사실. 초등에 그냥 한번 듣고 쌤 풀고 하는 거랑 이 중등의 개념 원리만 해도 요새는 저기 그 최대 공약수, 최소 공약수 활용이 빠져서 좀 낮긴 한데 그 부분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봐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처음 나갈 때 어떻게 할 때 되게 오래 걸리는 1-1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1-1은 진짜로 뭐 2달 과정, 3달 과정이 아니라 복습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까 얘기했던 저희 작년에 6학년이었던 애들 중에서 좀 진도를 급하게 빼는 애가 있어서 복습을 안 하고 쭉 고등수학을 한 애가 있고 앞에 센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1분 풀고 블랙라벨 한 애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기출을 1-1이랑 보면 그 복습한 애가 훨씬 잘 봐요.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얘가 수학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는 좀 다른 사정 때문에 진도를 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을 멈춰서 되게 오랫동안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되면 아이도 성취가 힘들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러 번 한다는 게 본인이 감당 가능한 쉬운 걸로 여러 번을 빨리 돌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량이 확보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안 푼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건 다음에 푼다는 얘기를 하고 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 나가고 이거 나갈 때 만약에 그 앞에 필수 예제가 안 되면 이제 풀어주고 풀잖아요. 센 B를 푸는데 처음에 초등이 센을 풀거나 개념을 풀면 되게 오래 걸리고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1-1 할 때 좀 센 같은 경우를 많이 반복하면 나중에 2-1이랑 뒤에 갈 때는 센을 좀 편안하게 풀거든요. 편안하게 풀어도 복습은 해야 돼요. 까먹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나갈 때 C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들은 그냥 B만 나가도 돼요. B만 여러 번 풀어도 되고 C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풀어도 되고. 되게 신기한 거는 그 고등은 좀 다르긴 한데 고등 심화는 아예 안 풀어보면 못 푸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등 같은 경우는 B를 여러 번 풀고 해서 본인이 좀 소화가 되잖아요. 그럼 전에 못 풀던 C가 풀리기도 해요. 이게 진짜예요. 안 믿기시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닌데 애들이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등 나갈 때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저 초등은 노트 안 쓰거든요. 제가 초등 반 만들어서 이렇게 반으로 우리 반에서 초등 반 가르칩니다 해서 가르친 게 지금 한 3-4년 되는데 초등은 노트를 쓰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 막 센에 있는 건데 빈칸 있는 건데 빈칸 옮겨 쓰고 막 이게 안 돼서 초등은 저는 그냥 책에다 풀리고 복습이 필요하면 제 프린트를 줘서 그냥 그 책에다 풀리고 채점을 하고요. 중등부터는 노트에다 쓰고 이양 연습을 해요. 이 중등 가면 중간에 정수화율에서 덧셈 패스 곱셈 나눗셈 나오잖아요. 여기부터 만약에 막히잖아요. 그럼 사실 죄송한데 초등에서 연산 제대로 안 하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산부터 잡아야 돼요. 연산 잡고 식 쓰고 그리고 함수 그래프 그리고 여기가 중1이 되게 힘든데 그거를 어머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인내심을 갖고 얘는 진짜 수학이 아닌가 싶어도 계속 꾸준히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하고 가끔은 얼르고 달래고 공부량을 늘리기 위해서 협박도 하고 해서 반복을 많이 하면 어느 순간 자기 되게 편하다고 생각하고 풀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나가면 돼요. 그럼 다음 주는 안 나가냐? 나가긴 해요. 제 얘기는 저는 이제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개념원리 센하고 센 복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물어봐요. 너 센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하고 나갈래? 그냥 나갈래? 근데 보통 복습을 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만약 그냥 나갈래라고 얘기하는 그 약간 의욕 좋은 애들 있잖아요. 그럼 진도를 나가면서 앞에 복습도 숙제로 계속해요. 반복을 또 하고. 어디까지? 기출문제 풀 때까지. 처음에 나갔을 때 이 센 나가고 나서 센 테스트라고 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조금 성취가 안 되는 애들은 반도 못 맞거든요. 그냥 복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센 B단계 테스트가 90점씩 나오던 애들도 센을 한두 번 풀어서 나오는 애들도 기출문제를 풀면 반타작을 해요, 보통은.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초등 전문학, 다른 학원 얘기하겠어요. 애들이 오면은 애들이 가장 부족한 게 그거거든요. 공부량 부족한 거랑 시험 보는 연습이 안 돼서 자기들이 어려운 거를 가서 들었는데 시험장에서는 적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용이 돼서 이 기출을 푸는 것까지 가는 거를 뒤에 진도를 나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돼야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야 1- 시험 보는 것도 보고 2- 보고. 그래서 그거를 적응하고 또 고등수학 가는 건 좀 다른 문제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처음에는 사실 모든 학원 수학 강사들이 중고등학생 이것만 사실은 한 10번 풀면 나머지 이것도 안 풀어도 될 정도로 학교 시험에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너무 지겨워하니까 이거 하면서 이것도 하는 건데, 물론 내정이나 순에서 시험 보려면 이걸 풀긴 하는 게 좋아요. 블랙라벨에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저 센이 성취가 안 됐을 때 나가는 거는 좀 어렵다는 거. 성취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개념 원리를 풀었기 때문에 센 A단계를 풀리진 않아요. 중등에서는. A단계는 풀리지 않고 처음엔 B만 풀리던가 B, C를 같이 풀리는데 B가 얘가 그래도 중등 수학이 안착이 됐다. 안착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중등 센은 그래도 진도를 나가면 편하게 푼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센이 보통 유형이 한 20몇 개 있으면 80문제 되잖아요. 거기서 전체를 풀었을 때 한 5개 정도 틀리는 거 정도면 저는 성취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 단원이.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복습을 하던가 RPM을 하던가 비슷한 책들을 복습을 많이 하긴 해야 돼요. 그거를 어디서 하느냐 보통 1차 방정식이랑 함수에서 되게 많이 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 인내심을 갖고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설명하면 여기를 진짜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어머님들은 이제 많이 하는 의미가 책을 한 권 띄던지 거기를 단계가 머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관점이 다른 게 많이 하되,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숙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어머니 생각에는 얘 한 장 풀리는 것도 너무 힘든데라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이제 앉아서 하고 이게 주 2회로 오든 3회로 오잖아요. 매일 앉아서 잔소리를 듣고 즐거웠다 했다가 계속하면 어느 순간 아이가 성장하면 숙제가 늘거든요. 그러니까 늘면 그걸 는 걸 가지고 이제 저는 한 번 늘면 다시 빠꾸는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꾸를 하는 경우는 가끔 이제 어머님들이 전화 집에서 애가 운다고 그러면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달래주고 좀 적게 내는데 다시 슬며시 다시 들려요. 근데 네가 그래도 잘하려는 욕심이 있지 않냐 이제 꼬셔가지고 다시 이제 하는데 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제가 초등 가르치면 느끼는 게 이게 어려운 거를 푼다고 고생하는 것보다 지가 할 수 있는 거를 양을 늘려야지 애도 친나하고 많이 나가고 그래야 결국은 빨리 돌고 빨리 돌아야 심화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양이라는 거. 이 기출 모의고사는 이 학군지라서 되게 비극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당을 지어놔서 저희 용인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 개념 원리만 풀어도 100점이 나올 거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요, 진짜로. 근데 예를 들어서 순회나 이런 시험을 보면 개념 원리만 풀고 시험 보면 한 6시험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분당에서 같이 얘기를 하면 기출 모의고사가 좀 어렵다고 하는 내정이나 순회 거 자체를 기준을 잡고 거기가 그래도 한 90점이 넘어야 된다는 거. 차이가 진짜 초등 때부터 중등 때부터 점점 벌어져서요. 제가 지난주에 고등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분당 지역 애들은 정말 억울하긴 할 거예요. 억울한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순회고에서 4등급 받던 애가 이사 가자마자 죽전고 가서 전교 2등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저희 애는 답이 없어라고 상담하시는 어머님들한테도 사실 분당이라서 그렇지 얘가 지금 이 정도 쌤은 편하게 풀면 사실 어디 가도 사실 잘할 건데 불이익을 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했으니까 얘네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도 서가지고 이 심화서랑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심화서를 써서 결국은 기출문제를 준비해야 되는 동네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대치도 있고 서초도 있고 목동도 있고 중계동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일산도 있고 대구 수성구도 있고 학군지 전국에 한 10개 정도 되는 곳만 사실은 이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는 해야 되니까. 아까 망쌤이 이제 안 되는 애들 하지 말라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저도 블랙라벨 풀렸는데 반타작하면 다시 내려와서 센을 하든지 일품을 하긴 해요. 이제 되는 만큼 하긴 해야 되는데 가야 될 길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 가려는 중학교에서 90점 이상 나오도록 하고 가는 게. 근데 한다는 게 이거 할 때까지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뒤에 가면서 앞에 복습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 까먹어요. 아무리 잘 나갔던 애도 까먹어요. 최소한 한 5번 정도 아주 특이하게 시험에서 실수를 해서 각인이 빡 되면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니고 물 흐르듯이 갔을 때는 최소한 한 5번 정도는 풀어야 다음에 얘기하면 내가 봤었던 기억이라도 해요. 고등학교 선행해가지고 한 번 쓱 보고 오답 정도 하고 고등학교 가서 1년 내신 보고 2학년 때 가잖아요. 아무 봤던 기억이 안 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옛날에 보신 적 있어요? 사인 X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중3 때 나오고 대수 이제 수원에서 나오거든요. 2학년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중3 때 이걸 봤어요. 고1을 가지고 나서 이걸 다시 보여주잖아요. 이게 본 기억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본 기억이 없다니까요. 자기 태어나서 처음 봤던.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유튜브로. 아이들이 이제 기억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반 같은 경우,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어머님들이 왔을 때 그런 아이도 있어요. 되게 아이가 뛰어나서 되게 얌전한데 이리저리 했을 때 뭐 빈 부분이 있는데 심화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로 챙겨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만약 아이들이면 저한테 따로 상담하시면 그건 해드려요. 얘가 영재과학고를 가야 되는데 A급 중에서 뭐 요거 하고 뭐 평면기하 아이디어 하고 그다음 고등수학 실력수학 뺀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제가 해봤는데 얘가 아직 그거 할 때 아니라면 저는 솔직하게 약간 돌려서 말씀드려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래서 여기 공부량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얘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아이가 성취가 되면 저희는 자기주도 학습이고 개별 수업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디 목표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그건 맞춰드리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오고 알려주고 하는 건 다 가능한데 일단 기본적인 수업은 이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등과정 나가시는 분 있나요? 하지 말까요? 이 고등과정 나가는 거 이거 아마 찍으셔도 나중에 안 보실 거고요. 저희가 기록수단이 좋아져서 옛날에 썼지만 이게 사진을 찍잖아요. 저도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그 학원장 최고위 과정이 있어요. 옛날 교대. 그래서 거의 제가 다녔었는데, 제가 거기 갔을 때 막내였거든요. 학원장 최고위 과정 가면 전국에 유명한 학원, 재수학원들 막 이렇게 한 40명 있는데, 저랑 그때 성전을 원장에 갔을 때 둘이 막내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고깃집 가서 고기 심부름 먹고 그랬었는데, 학원장인데, 막내라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때 저도 막 찍었어요. 사진 나오면. 볼 것 같으세요? 저기도 책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는 건 딱 하나만 알고 가시면 돼요. 이게 초등 난이도가 여기 있잖아요. 그냥 나가잖아요. 중등에 그냥 처음 나간 난이도가 이 정도 되면 중등 심화 난이도가 한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고등 처음 나간 난이도가 이 정도 돼요. 이 갭. 그러니까 이게 센을 처음에 힘들어해도 여러 번 복습해서 중등 수학이 편하게 나가는 걸 하고 단계가 그리고 나서 거기서 심화를 풀어서 기출까지 가는 이 과정이 있으면 여기는 처음 가서 센 할 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중등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고등 수학 나갔더니 진도가 확 느려지고 영원히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또 아이들이 학년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되게 안 하고 해서 힘들었던 아이도 예를 들어서 고1이 와서 고1생을 나가잖아요. 그럼 중등이 다 비어있는 아이도 고등생을 그럭저럭 풀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아이의 그 성장과 분위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초등이나 중등이 고등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가잖아요. 물론 아주 특수하게 잘 나간 애들이 있는데 보통은 중등처럼 못 나가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초등도 다 가르치면서 느낀 건데 학년이 돼서 왔을 때 걔가 수학이 비어서 나가면 셀을 나가도 그냥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이나 중등 중에서 내가 중등권 잘했는데 고등수학 나가잖아요. 그 아이는 저는 가장 쉬운 거 하면서 유형별로 하나씩 다 풀어줘요. 그거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풀어야 하면 보통 못하거나 답을 베끼거나 안 됐는데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내용보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급이 너무 달라서 그 중등 때 되게 잘했던 우리 총명한 아이도 고등 가면은 굉장히 느려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유형별로 강사가 알려줘야 돼요. 거기는 얘가 그냥 알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거는 약간 강사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알려주고 다시 복습을 해서 고등수학은 공통수학으로 바뀌었지만 처음에 다항식의 연산부터 여기 2차 부등식 있잖아요. 저는 여기 센을 최소한 한 5번 이상 풀려요. 근데 이 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이거 가는 시간 이거 있잖아요. 한 번 가는 시간이면 중등 잘 나가면 한 2개 학년도 끝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거를 알고 강사도 알고 기다리면서 복습을 해야 여기가 잡혀야 뒤에 어려운 걸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고등수학 로드맵도 하고 해가지고 중등 때 어디까지 하고 하시면 다 얘기를 하지만 진짜 여기만 잡고 가는 게 일단 1차 목표인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초등수학을 해서 중등수학을 하면서 중등시험 잘 보면서 내신 준비하면서 고등수학 여기 잡고 나가는 게 1차 목표라고 생각해요. 저는. 초등에서 바라볼 때 거기에 시작이라 생각해서 그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아이한테 던져놓으면 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학년이 높아지면은 그냥 또 간다니까요. 그게 되게 신기한데 아이들의 발달 과정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게 두 가지 고려를 다 해요. 아이의 역량, 풀어온 거, 숙제량도 있는데 나이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4학년은 되게
똘똘하고 팍팍팍팍 풀어도 되게 그게 힘들더라고. 왜냐면 일단 양이 작고, 집중하는 시간이 작고, 힘들어하고. 저는 이게 테스트실 가가지고 2시간 있다가 집에 가서 우는 애도 봤어요. 엄마를 찾아서.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끝나고 지금 이제 거의 저 얘기는 다 했는데, 뭐 궁금하시면 제가 물어보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초등 과정은 처음부터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사진 찍으신 것도 있는데, 그냥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초등 과정은 심화보다는 연산, 그 다음에 어려운 거 푸는 것보다는 다 맞는 연습.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이, 어머님들도 제일 짜증나실 텐데, 뭐 예를 들면 70점을 받았는데, 나쁘지 않았어. 괜찮으세요? 나 70점 받았는데 나쁘지 않게 봤어. 우리 반에 누가 잘하는 애가 있는데 걔도 70점이야. 그런 얘기 듣기 싫잖아요. 그죠? 그게 처음 됐을 때 항상 그 아이들 보면 양치기에서 많이 틀리는 게 당연했던 애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저는 양치기를 해요. 저는 양치기를 하면서 다 맞아야 된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틀리지 않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저는 그 어려운 걸 알려주는 걸 뒤에 연습하는 걸 별도로, 양치기는 항상 아이들 수준에 맞는 쉬운 걸로 많이 하는 걸로 해서, 어쨌든 그거를 실수를 줄이고 점수를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게 1차 목표. 초등은 연산 잘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잘하고 와도, 만약에 이제 6학년 2학기 때나 1학기 때 하는데 막 그런 거 혹시 아세요? 그 원의 넓이 구하고 뭐 건널비 구하고 있잖아요. 그 3.14 곱하고. 거기를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거기는 살짝 넘어가셔도 돼요. 저는 사실 중고등 수학을 하는데 소수점을 곱하고 나누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중등 수학의 첫 단원에 가면, 정수의 유수에 나오면 모든 계산은 소수를 분수로 나눠서 하고, 그걸 나눗셈에 있으면 다 역수로 바꿔서 곱하거든요. 이게 모든 우리 중고등 수학의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에서 너무 심화를 한다고 뭐 53.79를 1.9로 나누고 이제 이게 점산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 틀리고 그거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본적인 연산을 잘 하시고 올라가서 중등에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거는, 왜냐면 원가 이런 거 넓이 구하는 것도 사실 중등에 오면 다 파이로 바꿔서 안 곱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 안 되면 살짝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중등 수학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갔을 때 그 단계별로 달라요. 1-1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1-1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요. 진짜로. 1-1 많이 하면 2-1이 편해요. 1-2는 보통은 편해요. 일반적인 경우는. 1-2는 다 초등학교 때 배운 도형인데 계산이 좀 더 편해요. 그래서 1-2는 좀 편하고, 1-1이 잘 되면 2-1이 편하고, 2-2는 무진장 어렵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릴 수가 없고, 3-1부터는 고등수학이랑 연계돼서 같이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일단 저희 반에 지금 4정 중에서 3학년 중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애들이 남녀가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걔들은 이제 뭐 고등수학 고3 수능 풀고 있어요. 걔들 내신 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말리는데. 그리고 고등수학 다 끝낸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에 반면에서 저는 가르치는 애들이 정말 잘하는 애부터 못하는 애 다 있으니까. 중3 것만 해도 지금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3-1 책을 풀면 고등수학을 안 배운 애들은, 야, 너는 이거는 풀지 마. 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학교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데 전부 다 고등수학 연계돼서. 그래서 만약 3-1을 편안하게 하려면 빨리 가서 고등수학 아까 이 부분 있잖아요. 요걸 좀 하고 하지 않으면 3-1을 하면서 굉장히 아이가 힘들어하고 자괴감에 빠질 수 있어요. 학교에 가면은 당연히 문제를 풀면 애들이 후루룩 푸는데 고등수학 방식으로 자기가 안 되면 되게 자괴감이 들 수 있다. 3-1은 좀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면 거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끝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고요. 오늘 그 중요한 역사적인 날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